우리 애가 영재학교를 가고 싶다, 혹은 과학고를 가고 싶다, 혹은 외고 국제고를 가고 싶다, 자사고를 가고 싶다 할 때 어떠한 선발 절차에 의해서 학생을 선발하게 되는지 그 입시 전형을 한번 살펴보고 싶은데요. 현재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고는 입시가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내용을 들으신다 하더라도 그것들을 변화시킬 수는 없잖아요. 다만 어쨌든 이번 기회에 고등학교의 입시 전형을 쭉 한번 정리하시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오늘 교육에 포함시켰고요. 먼저 영재학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영재학교와 관련돼서는 작년에 큰 변화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2019년인가 그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에 대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것과 더불어 많은 학부모님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영재학교와 과학고의 어떤 입시도 조금 더 공정성을 높이고 학생들의 학교 교육을 충실하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변화시켜야 된다라는 이슈가 있었어요. 그래서 작년 11월 달에 영재학교와 과학고의 입시 전형을 이렇게 변화시킬 것이다라는 정부의 지침, 정책이 발표됐고요. 그 정책의 핵심은 현재 작년까지의 영재고 과거의 입시가 중학교 3학년 시기를 전체적으로 쭉 진행되다 보니까 영재고 과거에 들어가려고 하는 아이들이 학교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그래서 2021년부터 영재학교 과학고의 입시 전형, 입시 절차를 좀 수정을 가해서 중학교 3학년 아이들이 제대로 학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변화시키겠다. 어떤 식으로 할 거냐? 그래서 첫 번째, 영재학교는 과거에 중복 지원이 가능했는데 올해부터 영재학교는 중복 지원이 금지돼 있어요. 그래서 한 학교만 딱 정해서 지원할 수 있게 됐고요. 영재학교 입시가 아마 그 매해 초부터 진행이 되다 보니까 계속 이어지는 좀 지루한 입시 과정이 있었는데 이거를 6월부터 8월까지 딱 압축해서 진행을 하고 그 끝난 시기 8월 말 이후 그러니까 9월부터 그러니까 3학년 2학기 9월부터 오늘 과학고 고생하셔요. 12월에 마무리 짓고 일반고를 공고리. 일반고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진행하되 평택 초입에. 영재학교 네. 과학고의 어떤 학생 최종 선발할 때 3학년 2학기 수학과학 성적을 반영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그래서 모든 학생들이 중학교 3학년 2학기를 내실 있게 보낼 수 있도록 한다. 그 내용이 이겁니다. 그래서 영재학교 중복 지원 금지하고요. 정상적 학교 생활을 위해서 영재학교는 6월부터 8월까지 압축적으로 입시를 실시하고 이게 끝난 다음 9월부터 11월까지 전형 기간을 진행한 후에 중학교 3학년 2학기에 성적도 입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요. 중장기적으로는 영재학교와 과학고의 입시 전형을 일원화시킨대요. 그래서 영재고든 과고든 한 학교만 정해서 지원하게 한다고 하거든요. 자, 이렇게 일원화가 되면 예측하건대 현재 과고 입시와 같이 9월부터 11월 이 기간 동안에 영재고와 과고가 동시에 입시를 시작하고 학생들은 한 학교만 정해서 대학에 지원하는 그런 프로세스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요. 이 시기가 언제일까로 보면 앞서 보신 것처럼 외고, 국제고, 자사고가 일반고 전환되는 게 2025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제 예측은 이건 어디까지 개인적인 의견인데 제 예측은 이렇게 일원화되는 시기가 2025년쯤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래야 모든 학교의 어떤 운영이라든지 입시라든지 이런 프로세스들이 하나로 조금 이렇게 압축될 수 있지 않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학생을 선발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변화가 생겼는데요. 영재고 입시는 1단계 서류평가, 2단계 영재성 지필고사, 3단계 영재성 캠프와 면접 이렇게 진행되는 게 보편적인데요. 요 단계 자체의 변화를 주기보다 요 3단계는 유지하되 각 단계에서 학생을 선발하는 기준과 내용의 변화를 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1단계에서 과거에는 사실
영재 학교 입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영재 지필고사에 대한 성적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웬만하면 다들 공부 잘하는 애들이 원서 냈겠지. 그리고 솔직히 얘기하면 중학교에서 아이들 학생부를 그렇게 잘 관리해 주진 않아요. 그래서 서류 평가 자체에 대한 의미가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심각한 결격 사유가 있는 아이들을 제외하면 거의 서류 평가는 형식적이었거든요. 근데 올해부터 정부에서 고등학교 입시 전문가, 예를 들면 입시 입학 담당관이라고 하는 전문 인력을 양성해서 어떤 사람이 입학 담당관이 될 수 있냐? 퇴직 교원, 박사급 인재, 선생님, 교원 등을 활용해서 입학 담당관을 양성하고 이 입학 담당관이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 추천서 등 서류를 꼼꼼하게 살펴보고 2단계 영재성 지필고사 대상자를 선발한다. 이렇게 어떤 내실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침을 바꿨고요. 두 번째, 영재성 지필고사가 현재 영재학교에서 시험 보는 내용을 봤더니 짧은 시간에 굉장히 많은 문제를 객관식으로 평가하는 시험이 됐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의 아이들이 문제 푸는 기계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보고 이건 아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영재성 선발 방식들을 참조해서 정답이 정해진 객관식 문제가 아니라 열린 문학, 즉 학생들의 자유로운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정답의 개방성이 높은 서술형 중심의 문제로 영재성 지필고사를 개편하겠다. 그리고 3단계 영재 캠프도 일부 학교에서 영재 캠프의 아이들 불러놓고 거기서 또 시험을 보는 그런 나쁜 관행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개선해서 영재 캠프에서는 실질적인 학생들의 지식 활용 능력을 볼 수 있는 조별 프로젝트, 실험 설계 관찰, 과학적 글쓰기 혹은 인성과 관련된 면접과 같이 학생들의 역량을 평가하는 단계로서 3단계를 활용하겠다라고 영재학교의 입시 절차를 변경했고요. 이런 방식으로 올해 2021년 영재학교에서 학생들을 선발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관심이 높은 과연 이 지필고사 어떻게 바뀌었을까? 자, 올해 시험은 아직 공개가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과거 일부 영재 학교에서 이런 정답의 개방성이 높은 서술형 평가를 진행한 사례가 있거든요. 그걸 보면 지금 보시는 거는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의 2단계 영재성 지필고사 3교시 문제인데요. 1교시는 수학 역량 평가를 해서 객관식 시험이고요. 2교시는 과학 역량 평가를 해서 과학 과목 객관식 평가인데 3교시가 되면 수학 역량 평가라고 해서 보시는 것처럼 육각형 형태의 콘서트 홀에 와이파이 송출기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 이 송출기의 어떤 송출 범위는 전압과 관련이 되어 있다라는 어떤 전제 조건을 줘요. 그래서 이 전제 조건을 갖고 이 콘서트 홀에 와이파이가 모두 도달할 수 있는 전압을 구하는 어떤 그런 문제를 줌으로써 학생들이 이 문제를 해결할 때 어떤 지식과 어떠한 창의적 아이디어를 내서 이 문제를 접근했는지를 평가하는 그런 시험을 봤었고요. 또 서울과학고 같은 경우는 3단계에 최근에 킥보드가 많이 보편화되고 있는데 킥보드의 이 T자인들이 자꾸 부러지는 문제 때문에 다양한 사건 사고들이 있다. 그러면 왜 이 T자인들이 쉽게 부러질지 논리적으로 설명해 봐라.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도출할 필요가 있는데 보통 이 6가지 방법을 활용하면 새로운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데 의미가 있다. 그럼 네가 한번 이 6가지 도출 방법 중에 2가지를 골라서 너만의 아이디어를 제시해 봐라. 그리고 3번은 네가 여기서 도출하는 아이디어가 완벽하진 않을 것 같고 그 너의 아이디어에도 한계가 있을 텐데 그 한계가 뭔지 한번 스스로 설명해 봐. 그리고 마지막은 여기에서 도출된 아이디어의 문제점까지 네가 파악해 봤으니까 이 문제점까지 보완할 수 있는 최종 아이디어를 2가지 내봐. 그리고 여기서는 앞서 네가 생각했던 이 방법이 아니라 너만의 자유로운 방법으로도 아이디어를 낼 수 있어. 이렇게 단계적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세스를 제시하고 그 프로세스에 맞춰서 학생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거기에 조금 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스스로 낼 수 있는, 그래서 어떤 논리적 사고력, 그 다음에 창의적 사고력, 비판적 사고력을 평가할 수 있는 형태로 창의 그 서술형 문항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영재 입시가 바뀌어가고 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확인하시고 학부모님들과 이야기 나누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